네, 전국에서 이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많은 인명 피해 그리고 재산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기상청은 닷새 동안 전국 10곳에서 7월 기준으로 200년 만에 한 번 내릴 만한 폭우가 쏟아졌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문제는 이런 여름 폭우가 갈수록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건데요. 어떤 이유 때문일지 이현호 공주대 대기과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이번에 경남 산청, 광주, 서산 이런 쪽을 보면 1년에 내릴 비의 거의 절반가량이 며칠 동안 내렸다 이렇게 그 통계가 나오던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렸던 적이 있는 건지 그리고 그러면 이번 집중호우의 특징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장마는 원래 해마다 좀 변동성이 큰 현상이긴 합니다. 저희가 예. 평소에 이렇게 장마철에 뭐 1년에 한 평균적으로 한 400에서 500mm 정도 비가 내리지만 한 10년 정도 기간만 잘라봐도 어떤 해는 200mm가 안 오기도 하고 어떤 해는 800mm 이상이 오기도 해서 원래 좀 변동성이 큰 현상이긴 한데요. 예. 이번 장마는 조금 특이했던 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저희가 6월 20일 정도쯤에 처음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한 며칠 오고 굉장히 폭염이 길게 지속이 됐죠. 한 3주 정도 지속이 됐었거든요. 예. 예, 그러다가 이제 7월 중순부터 비가 다시 오기 시작했는데 원래 저희가 이제 뭐 여름철에 저희가 시간당 100mm의 강수가 최근에는 좀 비교적 흔하게 보이고 있지만 원래는 장마철에는 이 정도의 강도의 비는 좀 잘 내리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장마철 기간 동안 7월 중순에 있었던 이번 비에는 시간당 100mm 이상의 비가 제법 비교적 넓은 지역에 내린 좀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실제 강수 일수는 뭐 일주일이 채 되지 않습니다. 뭐 6월 하순, 그다음에 이제 7월 중순 강수를 합쳐도 한 일주일 정도쯤 국지적으로 보면 그거보다 더 짧은데요. 네. 그런 짧은 시간 동안에 이루어진 강수만으로도 거의 모든 지역에서 평년 장마 수준, 일부 지역에서는 평년의 몇 배 정도에 달하는 그런 많은 비가 온 이런 장마 현상이라고 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이번 폭우가 장마철 전체 강수량의 뭐 2배에서 많게는 3배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하던데요. 그런데 앞서 기상청이 더 이상 장마비는 내리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기상청이 예측하지 못할 정도의 집중호우 발생의 이유가 뭔지 좀 장마의 개념이 바뀌었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장마가 좀 특이하긴 했습니다. 이렇게 기상청에서 이제 발표를 했던 게 한 7월 3일 정도쯤에 이제 공식적으로 그 남부지방의 장마가 종료된 것 같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요. 예. 이제 날짜를 거슬러서 이제 7월 3일 정도쯤으로 실제 기상청이 발표했던 날짜로 되돌아가 보면 비가 그친 지 한 열흘 정도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 비가 그친 지 한 열흘 정도 됐고 앞으로 한 열흘 정도를 봐도 비가 더 이상 오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현재 지금 날씨를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이 길어봐야 한 열흘에서 뭐 한 길게 봐야 2주 요 정도쯤 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열흘 정도를 봤는데 이제 이전 열흘도 비가 안 왔고 앞으로 열흘도 이제 비가 오지 않을 것 같으니 이제 장마가 종료되었다라고 선언을 했었는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7월 중순부터 다시 비가 온 거죠. 이렇게 된 이유에는 올해는 좀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공기계의 성질이 굉장히 특이하게 움직였는데요. 평년 원래 우리가 평균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를 보면 한반도 저기 남동 쪽에서부터 북태평양 고기압이 점점 확장해 와서 가장자리에 걸치면 우리나라에 비가 많이 오고 이게 더 세력을 확장해서 이제 한반도를 완전히 덮으면 이제 그때 폭염이 시작되는 건데 예. 올해는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6월 하순에 한반도에 그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걸쳐서 비가 오다가 이게 갑자기 세력이 확 강해져서 이제 한반도를 전체를 덮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 3주 정도 이제 폭염이 이어졌는데 그게 이제 북쪽에서 내려오는 기단의 영향으로 이게 세력이 약화되면서 다시 이제 가장자리와 걸치면서 한반도에 다시 비가 오기 시작한 건데 그러니까 좀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움직임이 평년하고 좀 몹시 달랐습니다. 이러면서 좀 우리가 올해 장마의 시작과 종료가 좀 예측하기 힘든 현상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경남 산청 같은 경우도 경남에서는 산청 쪽에 많은 피해가 있었고 광주에서도 여기는 비가 많이 왔는데 같은 광주인데 이쪽은 비가 많이 안 왔고 경기도 가평도 역시 가평에 많이 왔는데 그 옆에는 별로 비가 오지 않았고 같은 지역인데 이렇게 비 오는 양이 차이가 많이 났던 걸까요? 우선은 올해 장마 전선의 움직임이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특히 7월 중순에 있었던 전선의 움직임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평균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장마 전선이 뭐 며칠 동안 남부지방에 있다가 그 다음에 천천히 올라가고 이래야 되는데요. 예. 7월 중순에 그 15일, 16일 정도쯤에 이제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굉장히 빨리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서산에 있다가 둘째 날은 남부지방으로 갔다가 그 다음엔 다시 북상에서 가평 지역으로 올라가는 이런 일단 움직임이 굉장히 빠른 현상을 보였고요. 예. 이 장마전선을 우리가 하나의 덩어리로 본다면은 크기가 한 수백 킬로미터 정도쯤, 우리가 폭으로 보면 수백 킬로미터 정도쯤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반도 전체가 덮일 때도 있고, 뭐 한반도 남부 지형이 덮일 때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수백 킬로미터 정도쯤 되지만 실제로 그 안을 살펴보면 이게 하나의 구름 덩어리는 아니고 그 안에 한 수십 킬로미터, 한 2, 30킬로미터 정도쯤 되는 구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조직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한 수십 킬로미터 정도쯤의 구름이 강한 구름이 이제 영향을 주는 지역은 비가 많이 오고 그 옆에 지역은 상당히 그 옆에 지역에 비해서 이제 비가 덜 오고 이런 현상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비가 그쳤는데 그러면 이런 기록적인 폭우는 끝났다고 보면 되는 걸지 아니면 남은 여름 동안 강한 비가 또 올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람이 날씨를 예측할 수 있는 건 한 열흘 정도쯤 되는데요. 장마 전선은 이제 조금 더 이상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 예. 저희가 이미 계속 경험을 했지만 사실 장마가 끝났건 끝나지 않았건 간에 그 장마 끝난 이후에도 시간당 100mm 정도쯤의 비가 최근 몇 년 동안의 여름을 보면 사실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지 이렇게 좀 패턴만 다를 뿐인데요. 그래서 비록 장마 전선의 영향은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남은 여름철 동안 이런 얼마든지 강한 비는 추가로 더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조금 전에 기상 속보도 들어왔던데, 그러니까 속보 내용이 그겁니다. 너무 덥다, 굉장히 폭염이다 이런 내용이던데 당분간 그럼 이런 폭염은 계속 되는 걸까요? 지금 바로 어제부터 저희가 다시 이제 폭염 현상을 겪었는데요. 장마 전선이 다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세력이 약해졌고 우리나라는 다시 북태평양 고기압이 덮게 되면서 다시 이제 폭염이 시작됐는데 현재 지금 예측으로 보면은 다른 영향이 없다면 한 일주일 정도쯤은 이런 폭염이 최소한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의 날씨는 저희가 또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게 이제 보통 여름에 옛날을 생각해 보면 밤에는 조금 그래도 시원해졌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뭐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힘이 듭니다. 이렇게 더위가 쌓여가는 그런 현상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선 이렇게 더위가 이렇게 쌓이는 현상, 계속 이렇게 더우면 최근에는 열돔 현상이라는 말도 많이 쓰이고 있고, 그렇게 되는데요. 원래 열돔 현상은 이제 미국 같은 지역에서 북미 지역에서 많이 쓰던 말인데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여름철에 더울 때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최근에 보면은 북태평양 고기압과 반대 방향에 있는 저 티베트 지역에서도 이제 고기압이 확장이 되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은 주로 아래쪽, 티베트 고기압은 주로 위쪽을 덮게 되면서 한반도가 더 더워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최근에 분석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두 개의 고기압이 덮고 있는 상황에서 바람의 방향이 또 서쪽이냐 동쪽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더운 그런 지역이 국지적으로 또 며칠 동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최근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네. 교수님, 그럼 이렇게 예측이 굉장히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기상 현상과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까요? 저희가 최근에 이렇게 뭐 좀 아까 장마 설명할 때도 이제 뭐 그 시간당 100mm 정도쯤의 비가 뭐 100년에 한 번 혹은 200년에 한 번 정도 올 비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재현 주기라고 합니다. 100년에 한 번 혹은 200년에 한 번 나타나는 비를.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일반인들이 좀 오해하기 쉬운 언어이긴 합니다. 저희가 기상을 관측한 지가 100년이 된 지역 자체가 몇 군데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100년에 한 번 나타날 비다 그러면은 100년 전에 나타났던 비인가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저희가 한 몇십 년 정도쯤의 관측치를 분석해 보니 저희가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니 이 정도 강우는 100년에 한 번 정도 나타날 비다 이렇게 다소 이렇게 좀 거친 방법으로 계산을 하는 건데요. 실제로 국지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은 이번에 비가 많이 왔던 뭐 서산
혹은 가평 이렇게 찍어서 보면 시간당 100mm 이상의 비가 100년에 한 번 나타날 빈도라고 우리가 계산은 할 수 있지만 한반도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최근에는 매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비가 어디든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이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100년, 200년이라고 하는 그런 재현 주기에 따라서 어떤 우리가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는 그런 비들이 한반도 어디에도 올 수 있는 환경이 이제 매년 여름에 조성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폭우가 그치고 나니까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찜통더위가 나타날 거란 예보인데요. 폭염 대비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호 공주대 대기과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